광주 시민단체들이 5.18 망언에 분노한 민심을 하나로 모아 연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내일 예청 앞 광장에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걸기대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와 전남 지역 현직 단체장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의사의 원격 지시를 받아 약물을 투여하는 스마트 구급 시스템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건조특보가 8일째 발효 중입니다. 산불 발생 건수도 예년 겨울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른바 5.18 망언에 대한 비판과 분노 속에 5.18 항쟁의 중심이었던 옛 전남도청 앞에서 내일 범시민 걸기대회가 열립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참에 5.18 왜곡 세력을 뿌리 뽑자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5월 단체를 포함해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5.18 역사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망언 의원 3인의 국회 퇴출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10만 원 구속 등 모두 4가지를 활동 목표로 정했습니다. 분노한 민심을 하나로 모아 이번 기회에 5.18을 부정하는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5.18 왜곡이 없고 우리 민족사회 민주화 운동으로서 길이 남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에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운동본부는 서명과 규탄 집회 등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왜곡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섭니다. 당장 내일 금남로에서 자유한국당과 극우 세력을 규탄하는 범시민 걸기대회를 열고 광주시민 행동지침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3일에는 서울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어 5.18 왜곡 근절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들도 5.18 왜곡을 규탄하는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의장단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의관에서 국회의원들이 주도한 공청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망언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의 그런 규탄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5.18 역사왜곡에 대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성난 민심이 자유한국당과 극우 세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전남의 현직 단체장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형량에 따라서 단체장들의 처지도 갈리게 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농협조합원 대회 등에서 지지를 부탁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름과 사진이 기재된 인사장 9천여 장을 선거 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옥 강진군수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3명의 단체장은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형이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형량을 선고받은 단체장들도 있습니다. 이윤행 한평군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 유지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자 16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며 5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멎으면 큰일이죠. 119가 아무리 빨리 출동해도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병원 응급실과 119 대원을 연결한 스마트 시스템이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설 연휴에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61살 조철우 씨. 집에서 잠을 자던 조 씨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는 신랑을 이제 안 그랬으면 시간 놓쳐갖고 신랑이 어떻게 잘못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19 구급대가 5분 만에 도착했을 때 조 씨의 심장은 멎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겼겠지만 구급대원들은 스마트폰을 켜고 조선대병원의 당직 의사를 불렀습니다. 영상통화로 환자를 살펴본 당직 의사는 현장의 구급대원들에게 제세동기 사용과 함께 심장 박동수를 들리는 약물 투여를 지시했고, 그러자 조 씨의 심장은 5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맥박은 없는 무맥성 정기활동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흉부 압박하고 호흡 환기를 시켜줬습니다. 119 구급대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분업을 통해 심장이 멎은 응급 환자들을 살려내는 스마트 구급 시스템입니다. 심장이 멎은 응급 환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곳의 119 안전센터의 구급대원들이 출동과 동시에 스마트 원격 의료를 준비합니다. 의사와의 영상통화를 담당하는 대원과 흉부 압박과 약물 투여를 담당하는 대원 등 모두 6명이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 사업은 2015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시행 3년 만인 지난해 광주 지역 소생률은 2015년에 비해 10%가 증가한 16.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76명의 심장정지 환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깨고 나서 그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이제 와서 얘기를 하길래, 그분들 아니었으면은. 광주시 소방본부의 구급대원들이 스마트 구급 활동을 통해 시민들을 살려내는 비율, 즉 소생률은 지난 2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사업 시행 전보다 3배에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의식을 회복해서 퇴원하는 경우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심정지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아껴 생명을 되찾아주는 스마트 구급대. 이로 인해 새 삶을 살게 된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건조특보가 8일 연속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조함이 극에 달하면서 보통 봄철에 잦은 산불이 올겨울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와 전남 11개 시군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수요일에는 하루에만 화순과 장흥, 장성에서 3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17건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겨울철 산불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겨울과 비교해보면 3배가량 많은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축구장 약 3개 크기와 맞먹는 3.09헥타르로 무려 10배가량 늘었습니다. 이처럼 산불 발생이 잦은 이유는 올겨울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3개월 광주 전남 평균 강수량은 73.9mm로 평년에 비해 약 77% 수준입니다. 또 상층의 찬 공기가 확장하지 못하면서 눈이 내리지 않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새벽에는 지리산에, 낮 동안에는 서해안에 산발적인 눈날림이 있겠지만 건조함을 해소하기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19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주말 동안 진행되는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와 무속행위로 산불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농협조합장 부부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오전 광주 남구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 박모 씨 부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3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돈을 받은 조합원들이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과 교사에게 갑질 행위를 저지른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의 모 고등학교 A 교장이 지난 2017년 부임 이후 면학 분위기 조성과 기숙사 생활지도 등을 이유로 지나치게 통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교장은 학기 중에 연가를 내고 거래업체 사장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업체에도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장은 기숙사 등에서
생활이 흐트러져 있는 등 엄격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학교장으로서 소임에 충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법원이 성폭행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지난해 9월 영광의 한 모텔에서 16살 A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B군 등 4명에게 성폭행 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양을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군 등이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몸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 2차 소송 원고 유족인 오철석 씨 등은 일본 나고야 소송 지원단과 함께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를 찾아 2월 말까지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 등 일본 소송 지원단 2명을 만나 요청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오는 3월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10.7% 인상됩니다. 인상률은 일반 시외버스와 직행버스는 13.5%, 고속버스는 7.95% 등입니다. 이 같은 요율을 적용했을 때 광주에서 서울까지 일반 고속버스 요금은 1,300원 오르게 됩니다.